아까 유가, 도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인이라 그렇고, 그거 보셨으니까, 이건 무이라 그렇고, 그러려니 산천을 찾아야 돼요. 산천에 가서 인간이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죽지 않으려니, 이 존재가 뭐가 죽고 뭐가 늙고 하는가 하니까 육신이 그렇더라고요. 여긴 죽음을 인정한다 그랬죠. 이 죽음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육아의 영생은 뭐냐? 영생은 후손에게 또는 이름으로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영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복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과학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영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상현실에 정신을 집어넣고 오면 죽든 말든 그런 세상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육신을 살리자. 그 육신의 근원은, 형상의 근원은 뭐냐? 기죠. 해서 도가에서 상당히 그 의학적 그 지식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황제내경이 대학에 보면은 복희신롱 황제 해가지고 육아의 사람으로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는데, 도가에서도 황제, 그 다음에 이제 노자 이렇게 해서. 근데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그렇게 깊이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의학적 지식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뭐 다 들어있지만. 근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황로사상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를, 기 때문에 육신이 멸망을 하는 거니까 기를 축적해야 되겠다. 단련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연단술이죠. 단단하게 뭉친다는 소리가 단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언단이라든지 무슨 단 그럼 딱딱하게 묻혀서 이렇게 조금씩 빨아먹는 그런 의미의 이제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단하려면은 그런 장소가 있어야죠. 그걸 밭이라고 했어요. 이 단전이라는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인데, 기는 지에서 나오느냐, 천에서 나오느냐? 천에서 오죠.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뭐 밥 먹고 소화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호흡이죠.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는 의미가 주체를 나오죠. 나중에 공부해서 이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옛날엔 여기를 주체로 뭐 여기진 않았는데 지금 와서는 뇌호흡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뇌호흡, 복식호흡. 흉식호흡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실제 도교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 의학적 지식은 지금 황제내경을 주체로 하고 있는 의학적 지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서 나오는 의학적 지식도 명칭이 좀 상당히 달라가지고 지금 세계화적 의미는 황제내경적 의미. 오히려 여기는 유가적 개념이에요. 유가적 개념이 좀 크게 퍼져져 있다. 그게 근원적 오행이라든지 뭐 팔괘라든지. 도교도 도가에서 나중에 한 말부터 이제 도교화돼 가지고 이제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죠. 뭐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언어 학문이라 하기도 못해요. 지금 뭐 다 섞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저 산천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그 유가 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이제 공부하는 책이요. 동서. 의결.
명년. 동의가 있고 서의가 있죠. 현존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현재 환자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병원을 먼저 갑니다. 사실. 환자가 병원을 갔다가 치료가 되면 그만인데 치료가 안 되면은 다시 다른 병원도 가요. 그러다가 한방으로 와요. 한방에서 이제 한의원이겠죠. 여기서 끝내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내기 해줬으면 뭐 다음에 갈 일이 없죠. 안 되면은 밖으로 나와요. 여기서 다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되는 게 있고 여기서 되는 게 있고 여기서 되는 게 있고 여기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바깥이 또 뭔가 있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동양의학은 밖에서 이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밖에서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공부 가능한 의미, 법적으로 이제 제어를 분명히 받습니다. 법에 저촉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서양의학은 실험실에서 나옵니다. 밖에서는 도저히 못 따라가요. 이론을 배워도 안 됩니다. 그 밖에 지금 그야말로 그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데 동양에서는 칩을 놓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생기느냐. 이거 원래 밖에 학문이었기 때문에. 저쪽에 들어가서 이제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공부는 하겠죠. 그건 그렇고요. 자, 병원에서 위험이란 진단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한방으로 오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체계성이 같은가? 체계성이 다르죠. 다르다. 그럼 위험이란 것을 한방으로 가졌을 때는 한방이 다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다른 체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동양은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듯이 우리의 인체에도 근원인 장부가 있다. 줄기에 해당되는 경맥이 있고 가지에 해당되는 락맥이 있다. 해서 하나의 그 생명체로 봐서 동양은 장부경락으로 봐라. 서양은 대표적으로 쓰는 게 개통해부학이죠. 개로 봐라. 소화기 개 질환이다. 그러면은 위험이란 용어가 한방에 있느냐? 없어요. 위험이란 용어는 한방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한의학 책에는 적히죠. 실생활에 쓰고 있는 용어니까. 했을 때 서양의 개통해부학과 동양의 장부경락론 사이에는 완전히 차이가 생깁니다. 요거는 당연히 위겠죠. 장부가. 근데 눈이 자꾸 마르고 뻑뻑해진다. 오늘은 침침하네. 서양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죠. 병원에서는요.
진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축약된 병명입니다. 눈이 마르고 건조한 것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요건 풀어놓았고, 이거는 한자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으로 오면은, 안구 건조증이 좋은 약이 뭐예요? 요즘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좋은 혈자리가 뭐예요? 동양에 들어오면은, 눈이 이 한 가지 부분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 눈을 찾아가니까 간이다. 동양에도 축약된 용어가 있습니다. 뭐 위장이 안 좋다. 구역질이 올라온다. 반위다. 그 반위다. 그 다음에 코에서 누런 콧물이 나옵니다. 축농증이다. 그것도 진단이 아닙니다. 병명일 뿐입니다. 간략하게 붙여놓은 병명. 진단이 뭔가 하면은 장부 경락을 보니까 간이니까 나중에 공부를 일일이 다 할 것이죠. 마른다 그랬으니까 조증이죠. 말리는 기운이 조기다. 기를 공부하는 것이. 그럼 조기가 왜 생겼느냐? 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거기에다가 침침까지 했으니 음어 조증에다가 기가 잘 소통이 안 되고 기체가 겸비되어 있다. 이게 동양의 진단입니다. 서양은 여기서 진단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안과 가죠. 안과 가면은 이제 뭘 하겠어요? 혹시 세균성이나 저쪽에서 보는 근원성을 찾겠죠. 바이러스성이나 뭐 이런. 자, 이 진단이 이제 장부를 근원으로 해서 정상을 변별했다가 돼요. 이것을 장부 변증이라 합니다. 한의학의 진단은 장부 변증입니다. 장부 변증을 해야 그 다음에 조치 방법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이 부족하다네요. 보험하라. 그러면은 음을 보태면은 윤택해지겠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건조한 것이 윤택해지면 끝나죠. 그 다음에 기체를 소통시켜야 되겠죠. 리기하라. 이런 치료의 원칙이나 지칙이. 그럼 보게 하는 간에 보험하는 혈이 뭡니까? 리기하는 혈은 뭡니까가 나오고 약을 한다면은 보험하는 약은 뭡니까? 리기하는 약은 뭡니까? 보험의 대표는 모혈이 한다. 뭐 여타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리기하는 것은 조작이 한다. 그 다음에 실제 국소에 병이 생긴 아시혈도 있다. 해서 모혈인 기문을 쓰고 그 다음에 기문에 침을 놓고 조작을 하고 여기에 건조하면은 열이 오를 수 있으니까 청열까지 해서 형열을 쓰겠죠. 그냥 뭐 모르셔도 들으셔도 되겠어요. 나중에 다 나온대요. 해서 그 혈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아시혈, 뭐 눈 주위에 뭐 여러 가지 뭐 찬죽도 있고 여러 가지 혈이 있어요.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진단을 보편적인 진단이 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을 동양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쇄골이 문제다. 그러면은 이 쇄골은 도대체 동양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어느 장부가 관리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 폐가 관리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가슴이 조인다. 한자 그대로 쓰죠. 협심증이다. 조인다는 소리예요. 협심증. 진단 아닙니다. 이거예요. 왜 조이느냐? 가슴에는 심장이 주체로 있고요. 폐도 있겠지만은 조이는 것은 오그라드는 것은 열이라 그랬어요? 한이라 그랬어요? 차죠. 한이다. 그럼 한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누구든 겨울이 되면은 추운데 이러고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한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는 형상을 만드는 본체다. 그래서 한의학은 뭐를, 기를 봐야 감해야 된다. 이렇게 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의 서양의 급격한 지금 의학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서양의 병명을 전부 동양의 병명으로 바꾸면서 장부경락의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동양에도 병명이 있어요. 뭐 반위니 탄산이니 그 반위증입니다. 안 먹힙니다 지금요. 차라리 위상과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낫죠. 서양 병명이 들어와 버려요. 탄산입니다.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을 보기 위해서는 동양의 병명을 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는 서양의 병명이 통용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동양이 겸비되어 있으면은 서양의 의미를 동양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근거는 뭐냐? 그게 이치예요. 리에 공부를 해야죠. 깨쳐야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서양을 위해서 적은 책이 아니고 현존하고 있는 서양의 의미를 동양으로 옮기기 위해서. 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다. 자, 류마티스다. 이럴 일도 아니고 관절염이다. 할 소리도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5개 손가락 중에서 요 마디가 아프냐? 요 마디 중에서도 하나, 둘, 셋, 3개 있는데 두 번째가 아프냐? 이런 질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아픈 대로 치료받으세요. 이러실 내용이 아니죠. 저는 왜 새끼손가락이 절이 있는데요? 뭐 절이다. 뭐 땡긴다. 왜 땡기느냐? 뻐근하느냐? 시큰하느냐? 콕콕 쑤시느냐?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그야말로 의문점 없이 해결해 나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6개월 가지고 좀 어렵지만은 최대한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양의학이 4,5천 년을 달립니다. 태생을 해가지고 싹을 내가지고 가지를 뻗기를 얼마나 뻗었겠어요. 이 책을 의서로만 봐도 몇만 글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보실랍니까? 해서 가장 과감하게 넷으로 잘라버린 양반이 동무 이재만 선생이죠. 사상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사상은 너무 했고 내 병을 4가지로 나누는 것은 너무 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보다 더 세분화해서 좀 잘랐습니다. 산삭했습니다. 해서 체계가 고전의 체계와 달리 좀 단순화된 제가 갖고 있는 체계를 여기 실었어요. 그러면은 네가 뭔데 그렇게 이 소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통원서당한테 너가 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모르죠. 이재만 선생님도 처음엔 욕을 좀 얻어먹었겠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지자연이 변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한열이에요. 태음이죠, 이게. 태양은 열이죠.
이 방이 지금 더워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우로 에어컨을 틀어서 견제해서 중화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건 오행이 수고, 이건 환대, 극인데요. 그러니 극은 나쁘고 뭐 생은 좋고 뭐 이런 소리들이 아직까지도 책에 남아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극은 생은 좋고 나쁜 용어가 아니다. 그거 뭐 좀 한번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서양 학문을 한 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또 술을 심지어 물이니 뭐 화를 심지어 뭐 불이니 이런 소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뭐 화는 분열 분산 상성의 개념이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네. 수는 휴식이요. 자, 그러면은 또 이거밖에 없어요. 수가 화요. 수는 화를 이긴다. 이기긴요. 저 산 꼭대기에 불이 다 났는데 여기에 물 요만큼 들고 가서 한 주전자 가지고 끕니까? 누가 이겨요? 센 놈이 이겨요. 센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세력입니다. 기세 파악입니다. 오늘은 영상 몇 도요? 오늘은 30도요? 오늘 26도요?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현대의학이 말하는 감지할 수 있는 기에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 파악해서 센 게 이겨요. 그런데 저 천문에는, 저 우주에는 세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이 있을 때 이 규칙이 처음에 우주가 형성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합니까? 나 좀 피곤하니까 밖에 갈게 이럽니까? 그냥 그 자리 계속 가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우주의 기본 틀은 이게 맞아요. 근데 이 자연에 들어와서 삶의 틀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게 대학에서 말하는 인욕이에요, 인욕. 만물은 욕심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있고 싶겠어요. 밖에도 가고 싶고, 뭐, 돌다가 놀기도 싶고 말이죠. 거기에서 이 기본 법칙이 틀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영생하고자,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그냥 정해졌을 뿐인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화에 의해서 금이 날아가기도 하고 금에 의해서 화가 날아가요. 폐가 여기 있고 금에, 그 다음에 화가 여기 있어요. 그럼 폐가 날아간 것이 뭐 가슴이 터지는 거고, 화가 너무 약해버리면 화가 끄면 안 됩니다. 가슴이 조이지 않습니까? 이게 협심증이 뭔가 하면은 심화는 약하고 폐량은 세서 그래요. 량기는 조여버린다. 그러면 폐량을 줄이고 과한 거는 줄이고 약한 것은 뭐 하라? 보태주라. 협심증입니다 가지고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방집 보면 요즘은 협심증에 무슨 열 무슨 열. 또 침하는 사람은 다 침으로 하라고, 뜸하는 사람은 다 뜸하라고, 부항하는 사람은 다 부항이 좋다고. 조절하는 연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흡 하나마 한 30년 강의하고 뭐 공부한 의미를 뭐 그때부터 했지만은 적어가지고 연결해서 간략히 좀 밝혀놨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 딱 나온 것을 보통 들고 얘기를 할 때, 아, 이거는 한의학에서는 어떤 의미다 해서 진단을 새로 딱 바꿔서 하면서 조절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과정을 공부한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병원에 한 것을 처방집도 그냥 그 병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방에서 침을 놓든 뜸을 뜨든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단은 서양으로 하고 조절 기구만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동양적인 기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의학은 없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방에서는 한방을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한양방 통합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통원서당에서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동양의 것을 지켜가지고 근본을 모든 것을 자연의 이치대로 풀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고자 한 겁니다.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 무슨 소리를 해도 서양에서 한 10년 전만 해도 원인 파악이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50% 정도 되는데 요즘 한 70% 나온답니다. 그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으니까 병의 원인 파악이. 그러면 얼마 파악이 안 되는가 하면 30%는 파악이 아직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동양으로 들어오면은 자연의 원리를 깨쳐버리면 100% 파악. 동양에서 병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증상이 나오면은 어느 장부에 무슨 증이라고 확고하게 대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방집도 필요 없죠. 처방집 없이 내가 처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냐? 가능해요. 동서의결 명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자서가 있고요. 자서를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사실 제가 한의대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학교를 안 나와서 이런 전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게 자서 밑에 보면은 한방이 양방이 종속되지는 않을는지 현대과학의 잣대로 한방을 보고 또한 분석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이라면은 혹시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 이 위대한 동양의 산물을 자격도 없는 이 사람이 부여잡고 근본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좀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전에는 침을 했어요. 서로 이렇게 맞게 하고.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갔다 오고 해서 지금 직접 실습은 빠져 있는데 그런 의료 행위는 당연히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맡기고 이론조차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책을 내고 강의하는 거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저를 좀 이런 곳을 하나 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이 책의 일부에 실려 있는 서양의학의 해부 생리학은 상식 수준입니다. 상식 가지고 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한 중학교 수준밖에 안 실어놨습니다. 근데 중학교 수준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요 끌려 들어가 버려요. 빨려 들어가요. 잘 봐야지 옆에서 잘 봐야지 잘못하면 확 들어가 버려요. 한방이 진짜 우스워져 버립니다. 요즘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특히 본다 그러면은 그래 지금 젊은 그 두뇌들이 한방하고 이렇게 보면 저기는 수천만 배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뭐가 어떻고 이러고 있는데 이쪽은 쳐다보는 것도 없고 맨눈을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상대가 될 것이냐. 그런데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감히 이제는 저쪽을 넘겨야 되고 무조건 이쪽 한다고 저쪽을 배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병원 진단을 우선 합니다.
근데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찢어지고 말이죠. 이 찢어지는 가슴은, 이게 가슴만 터집니까? 머리가 터져요. 그 사진 찍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터질까 싶어가지고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묶고 있어요, 이거. 이걸 읽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의 산물로 이 자연의 현상을 아직은 해석하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동양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터진다는 소리는 분열이에요. 뇌에 뭐가 들어앉아 있다는 소리예요? 열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머리가 화끈거리고 터지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휴, 지글지글 끓는 게 100도가 넘습니다. 자, 이걸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 느낌은 온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 병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기를 조절해서 없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된다. 동양은 된다.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분석해 나가고 뇌과학이니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우린 우리대로 있는 것을 지금 다 죽이고 있다. 돼요. 이거 바로 돼. 어렵지 않아요. 뭐 몇 자리만 해도, 혈자리만 해도 이게 싹 없어지고. 어휴, 머리가 금방 시원해졌습니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어려운 게 이쪽이 쉽고, 이쪽에서 어려운 건 저쪽이 쉽고. 근데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구조적인 것은 사실 참 구조적 팽창이 돼 있을 때 이것을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오히려 한방이 어렵습니다. 동양이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는 잘라야 될 경우도 나와요. 저쪽으로 보내요. 아,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은 왜 우리 것만 고집합니까? 겸비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시대의 명의가 뭐냐? 명의는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지 치료 잘하는 사람도 명의겠지만은 해서 동서가 함께 존재할 때 이거는 병원 가세요. 이거는 한방이 나왔습니다. 동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방을 하더라도 이건 뜸이 좋습니다. 아, 이건 뜸 뜨지 마시고 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부항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가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명의가 아닌가. 저 앞에 있는 사람 이런 강의하면은 뭐 모든 병 다 치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보는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건 이런 방법이 낫다. 원인 파악은 한방에는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100% 파악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체계론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한열이고, 비가 오니까 무릎이 아프다. 오니 무릎이 아프다. 그럼 비가 뭐예요? 수습이죠. 수습.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기압이 높으니까 근육에 압력이 들어가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섭이 있어요. 조가 있고. 비 오면 건조하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습기 틀고, 건조하면 가습기 탄다. 근데 저는 비가 오면 오히려 무릎이 훨씬 좋은데요?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건조한 사람이죠. 비가 기를 보탰단 말이에요. 습한 사람은 비가 안 오는 게 좋고, 너무 보태면 또 문제가 되죠. 어디에서 끝내야 됩니까? 평이에요. 여기 평이고 조화가 이루어진다. 중심에서 그래요. 중화, 중용 이런. 여기에다가 기혈음량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를 잡아놓은 거는 체계 잡은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산삭해서 잘라내고 해놓은 것은 기혈음량 한열 조섭으로 8강을 만들고 뭐 표리도 있겠지만 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 보니까 돼요. 이 사상보다는 훨씬 질이 나죠. 이건 뭔지도 뭐 그냥 뭉뚱그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대패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간이 뭐가 크다는 소리예요? 기가 있고 혈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는데
음이 크면은 양은 작아지고 기가 크면은 혈이 작아지고 때로는 기혈이 다 큰 사람도 있고 타고나기를. 그냥 간이 크다. 이것이 밖에서 뭐 대중들에게 규격화가 됐으니까 어필하긴 좋겠지만은 저것을 한의학의 어떤 그 근간으로 봤다 그러면은 이게 창피한 일이 돼요. 하여튼 뭐 이재만 선생이 한의학의 규격을 대중화시키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의학적 해부 생리학은 상식적 수준이며 이는 서양의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의 대부분이 서양의학의 진단명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 동양의학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원리 터득을 위해서 기록하였고 또한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참고 서적은 주역, 황진애경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가 쭉 있고요. 역시 거기에 보면은 우주변화 원리의 기초입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그 공부가 끝나고 이 공부 끝나고 더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방대한 우주변화에 지금 밖에 우주변화의 원리에 가장 그나마 대표라고 나온 책이 한동석 씨가 쓴 그분도 한의사였던 거예요. 한동석 씨가 쓴 우주변화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한 5강 올라간 것이 이 정도는 넘어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책 봐서는 개념 잡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분이 좀 정산도에 치우쳐 있습니다. 정산도에 있는 분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도 밖에서 지금 대단한 책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 강의에 한 2, 3주 끝나는 그런 강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묵자론도 나오고 한데 뭐 그런 것은 뭐 대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1장의 우주변화 원리의 기본에 동양 의학의 의라든지 동양 기본 이론, 삼력, 무극, 태극, 사상, 그 다음에 천지기의 형성, 기의 이동과 만물의 형성, 그 정도까지가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5번부터 이제 인체로 들어와서 직접 들어가니까 집에서 한번 복습을 쭉 해 보시고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제1장 우주변화의 기초원리입니다. 근데 참 밖에 아쉽게도 이쪽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기초도 좀 적용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1번, 동양의학의 의와 조절, 수신을 위한 역학, 명리학의 하위 분야로서 인체의 병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기의 병적 상태를 파악해서 인체의 병적 현상은 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게 기를 파악하고 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의학이다. 동양의학이다. 그래서 근원의 기운을 병적 기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 기를 정상으로 조절함으로 인체의 현상이 정상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기의 조절 학술을 말합니다. 우주 변화의 이치로 소우주의. 자, 인체를 분명히 동양에서는 소우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우주를 이해하려면은 대우주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주 기초적인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인체의 병적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침으로 하냐, 뜸으로 하냐, 부항으로 하냐, 수기로 하냐, 벌침으로 하냐, 기공으로 하냐, 본초. 요즘 뭐 아로마로 하냐, 미술치료로 하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뭐 선택이고 대신 선택에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효율성.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은 요만한 나무를 자르는데 뭐 칼로 해도 되고 대패로 해도 되고 계속 자르다 보면 요만큼 자르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톱이죠. 그래서 침을 어디서 뭐
한 달 맞았는데 보항을 딱 붙였더니 그날 없어진다. 이런 경우가 나와버려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조절 방법, 다시 말해서 연장, 이 연장에 뭐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기운, 특성도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하면은 거기에서 상호 연결성만 맞춰주면은 병이라는 것이 1년이 된 것이 일주일에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밖에는 환자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 참 이게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해서 뜸의 의미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 메모치세요. 그것도 성질이 있습니다. 뜸은 뜸의 성질이 있고 침은 침의 성질이 있고 보항은 보항의 성질이 있고 거기에 기질도 있어요. 그 성과 기, 거기에는 이치가 있다면 성리 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의미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파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톱의 특성이 뭐냐? 요리를 하는데 소금이 있고 여기 연장이 이렇게 들어가죠, 재료가.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있고.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소금 넣어가지고 일주일 먹다가 맛이 없으니까 다음 설탕 넣어서 일주일 먹다가 또 또 다른 거 넣어서 일주일. 그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단독으로 할 것이냐, 복합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미를 알려면 소금이 짠맛이다. 설탕은 단 기운을 갖고 있다. 단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설탕도 여기도 뭐 사카린도 있고 말이죠. 유슈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량이 차이가 나죠. 단맛의 기량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설탕 한 스푼을 넣는 거는 뭐 사카린 한 서너 개만 넣어도 낫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화적인 기를 조절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치료라 그런 것은 중화입니다. 중용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과해도 안 되고 퇴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퇴과도 불고 또 다 병을 조절하지 못한다. 아쉽고 말이죠. 너무 과하고 이쪽을 치료를 했더니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아프대요. 이게 왜 이러냐? 파괴죠. 과했을 수도 있죠. 해서 병적 기에 대해 줄 거세요. 병적 기에 적절한 방법 메모칩니다. 그 다음에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선택하여 메모치세요.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선택하여 인체의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학술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어떤 병적 현상을 들으면은 어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상황입니다를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하면은 그걸 제대로 읽어냈기 때문에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효과는 뭐 당장이 나올 수 있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